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냥 이제 사전투표의 흐름에 대해서 몇몇 언론사만, 이거 다 한 게 아니고 조선하고 몇 군데만 좀 짚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중권에도 붙었고, 그래서 요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사전투표가 가장 이제 뭐 역대 지금 가장 뭐 많이 나왔다, 사전투표가. 그렇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전투표가 편하다는 게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제 점점 더 사전투표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 당일날은 어디 놀러 가든지, 뭐 이번에 지금은 휴일이 아니죠. 이번에 휴일이 아니잖아요,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재보선 당일날 선거하기가 힘드니까 사전투표가 이제 자기 직장에서도 가깝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져가지고 늘어나는 거지, 사전투표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뭐 투표 자체가 왕창 늘어나고 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뭐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사전투표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냐, 이게 핵심 문제인데, 종로가 24.4%로 제일 높았다. 이 종로가 원래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데는 아닌데, 이번에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종로에서는. 근데 종로는 사실 근데 이 유권자 인구가 적어요. 종로구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는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최대 문제가 뭐냐,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 요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사전투표 상승폭이 높은 데가 송파구.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도 역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 송파구는 사전투표율이 낮았는데 지금 가장 급격히 상승한 지역구가 됐다. 송파 하면은 이제 원래 이 강남 3구와 더불어 이 이른바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송파을에서 배현진이 이겼을 정도로 이른바 보수층이 많은 데인데, 이 송파구가 지금 사전투표율이 한마디로 폭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천구는 원래 야당이 거의 한 60-70%를 먹는 이제 아주 강력한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당, 그러니까 구민주당이죠. 문재인당의 아주 그냥 핵심 지역구인데 가장 적게 올랐다. 한마디로 어차피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는 다 올랐는데, 사전투표율이 오르는 폭이 송파구가 제일 높이 올랐고, 이거 보수의 텃밭, 문재인의 텃밭인 금천이 제일 적게 올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이번 사전투표율이 누가 주도했느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수층이나 아니면은 문재인에게 실망한 중간층이 주도했구나. 이걸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민주당 텃밭인 금천, 중랑, 동대문 이런 데가 높아요, 원래 투표율이. 사전투표는 높은데요, 이런 데가.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 이쪽이. 그래서 상위 3개. 종로는 지금 크게, 이게 종로는 원래 텃밭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작은 이제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동작이, 이 동작 가불이 있는데, 여기서 뭐 서청원 의원이 뭐 한 5선하고 6선하고 그랬던 데고, 나경원 의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최근에 동작이 많이 이겼긴 했지만, 동작은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좀 튀어올랐지만은 이건 지금이야 지금 서울에서 민주당 텃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이겼지. 그걸로 볼 때는 동작은 민주당 텃밭이 아닌데 올라왔고, 송파 이거 튀어오른 거, 이게 문제고, 서대문, 성북, 양천, 하여튼 이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앞서는데, 서초가 지금 튀어올랐고요.
이 서초 원래 강남 3구가 이 사전 투표일 뿐 아니라 투표율 자체가 낮은 데인데 상대적으로 이 낮은 튀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강남 3구 사전 투표율이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초는 15위였지만은 지금은 7위. 송파는 6위였는데 3위. 2018년 사전 투표 꼴등 강남 이번에는 한 뭐 20등 했나 보네요. 꼴등에서. 그러니까 이 강북이 이제 텃밭인데 민주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들이 다 뒤로 빠져버리고 그나마 서울에서 얼마 없는 보수 쪽 텃밭이 다 올라왔다는 거죠. 이 표만 보고는 이게 어떻게 좀 따져먹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이 표만 보면은. 아, 그건 좀 볼까요? 이제 이 작년 투표율을. 근데 이제 지난 2018년도 서울시장 때는 뭐 너무 압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박원순 의원이 너무 압승을 해가지고 뭐 이긴 데가 있었어요. 서초만 해도 서초 하나 이겼네. 서초가 53대 42로 서초가 이겼고 2008년도 18년도 그러니까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가 붙었을 때 얘기예요. 강남 이겼고 서초 강남 이겼고 송파도 아슬아슬하게 졌고 야 그러니까 이 당시 강남하고 이 서초 빼고는 싸그리 깨졌다는 송파까지 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깨졌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동작도 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 텃밭이 아닌데도 13%가 차이 나고 뭐 다 져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네, 2018년도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없고 단지 보수가 앞섰던 곳이 지금 사전투표는 높이 올라갔다. 그 정도 참고하면은 이 사전투표 흐름은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됐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관악이 원래 이제 또 문재인 텃밭인데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네 번째 높았는데 지금 20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데가 투표를 안 했다. 사전투표를 안 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원래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데인데 사전투표를 많이 안 해버리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층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도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5% 이상은 충분히 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관악 박원순 58.02% 2018년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뭐 LH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역시 박원순이가 이 성추행하다가 이제 죽어버린 그 제모선이다 보니까 그 당시 열심히 박원순 찍은 사람들이 또 찍으러 나가는데 뭔가 좀 걸리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이 선거날 놀지도 않고 가서 박원순 찍어줬더니 이자가 성추행하고 죽어버려? 근데 내가 가서 또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간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잃어버리면 지는 거죠 선거에서.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진중권. 근데 진중권은 도대체 어느 정파예요? 왜 진중권이가 왜 이렇게 얘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강서, 강북, 관악, 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기 늘었다. 그래서 진중권이는 오세훈 지지하는 거 맞는 건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선거의 이 흐름도 이 둘이 이제 대응하는 수준 제가 오늘 어디 병원에 들렸다가 정말 간만에 이 방송 뉴스를 봤는데 둘이 토론하고 있더라고 하이라이트로. 야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안 본 거예요. 오세훈과 박영선이 붙은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좀 박영선 쪽이 여유가 없구나. 이게 공격하는 게 글쎄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시장 바닥 아주머니가 막 돈 깎을 때 막 생떼를 쓰는 듯한 느낌. 이게 무슨 여당 산자부장관 출신 아닙니까? 이 비판에 이 예리함과 품격이 없고 동네 시장에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돈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막 깎고 이런 거 막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확실히 오세훈 시장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풍파를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 이런 고생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이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이제 감옥 갔다 와서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제 눈에도, 저는 오세훈 시장은 워낙 어렸을 때 봤으니까 처음 본 게 뭐 2006년도인데 그리고 계속 거짓말 14년 동안 봐온 거 아니에요? 뭐 야, 이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포카페이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 박영선이 막 팔 걸어붙이고 막 들이받는데 절대 흥분 안 하고 여유 있게 대처를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오세훈이 나경원도 이기고 뭐 안철수도 이기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토론을 보면 볼수록 박영선은 손해가 되겠다, 오세훈에 비해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선거에 아마 거의 관심이 제일 없는 정치 논객 아니겠어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태블릿 PC 대해서 정정과 사과를 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안철수 나경원을 깔 때 오 시장은 절대 깐 적이 없어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철수나 나경원의 행태보다는 오세훈의 행태가 그래도 덜 비상식적이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씨는 원래부터 보수에서 좀 더 좌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은 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경원은 원래부터 보수를 팔았는데, 그러면 나경원은 이번에 출마했을 때 오세훈과 붙더라도 보수를 붙어야 되는데 자기가 오세훈보다 더 좌쪽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완전히 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평생. 내가 그 생각 들을 정도였거든요. 오세훈은 얘기해도 돼, 나경원하고 나 왼쪽이다. 근데 나경원이 어떻게 오세훈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다가 패한 거예요, 오세훈한테. 그러니까 3명 중에 오세훈도 이상하죠. 10년 전에 서울시장 때려친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도 셋 중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지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이 이번에 선거를 이기게 되면 서울 시민은 10년 전에 어쨌든 오세훈을 내친 게 서울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무상급식을 투표를 묻혔는데 서울 시민이 투표를 안 나가가지고 투표함을 못 열어서 시장직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 전에 서울 시민이 오세훈을 버렸는데 그 서울 시민이 10년 만에 다시 오세훈을 맞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오세훈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근데 바뀌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좀 풍파를 겪은 좀 내공이 쌓인 것 뿐이지 정치인 오세훈의 정체성이 뭐 바뀐 거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내가 서울 시민들에게 묻고 싶어. 그럼 당신들은 왜 쫓아냈냐, 오세훈?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은 무상급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금 서울시 재정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걸로 이게 승부를 걸 게 아니니까 사실은 오세훈이 잘못한 거죠. 저거는 이 서울시 의회하고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를 이게 쳐서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저걸 막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렇지만 저거 저 돈 쓰는 거보단 차라리 서울시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됐을 때 초반에 어떻게 이 정치할지 모르겠지만 뭐 쇼는 잘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또 박원순이가 하나 개파친 게 많으니까 그거 몇 개 좀 뽑아내고.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재보선 끝나면은 개헌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으로 이제 이슈가 올 텐데 10년 전에 내쫓았던 오세훈을 서울 시민들이 받아준다면 4년 전에 박 대통령을 내쫓았던 국민들도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리마인드를 주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거다. 오세훈 본인은 사탄파예요. 사탄파지만 그것도 사탄파긴 하지만은 또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앞잡이는 아니잖아요. 앞장선 사탄파는 아니잖아요. 앞장선 사탄파는 뒤에 따라갔지. 그래서 이 국민들이 오세훈 자체를 탄핵의 주역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이나 뭐 장지원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의 서울시장 복귀가 박 대통령의 복귀에 긍정적인 리마인드를 해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가 재밌던데, 태극기 집회. 자, 박영선이가 이제 계속 이제 시장바닥 그 아줌마처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 근데 정광훈 해서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에 찬물 끼얹냐, 정광훈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충분히 이 정도 답해도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고 내가 이기는데 문제 없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태극기 집회 가서 연설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이냐? 조국 때문에 화나신 분들이다. 집회에 한번 참여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당에서 너 오세훈 너 전광훈 옆에 가가지고 문재인 독재자 그랬지. 그런데 먼저 얘기해요. 내가 문재인 독재자라 얘기했어. 뭐가 문제인데? 귀 닫은 분이 독재자가 되면 누가 독재자냐? 문재인 독재자 많잖아. 받아치더라고 오세훈이. 이렇게 받아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박영선이, 나는 이제 그걸 좀 대비했었는데 이제 박영선도 자신이 없어서 못 건드렸나 봐요. 너 오세훈 너 그때 너 변희재라는 태극기 세력한테 너 태블릿 그거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태블릿 조작됐다 떠들지 않았냐? 너 탄핵을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라도 지금의 오세훈 정도면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변희재가 억울한 것 같다. 이건 충분히 조사해볼 만하다. 당신도 같이 한번 조사해보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오세훈 시장은. 전광훈 정도 얘기하더라도 뭐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오세훈이 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세훈이 사탄파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10년 전에 오세훈이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